예, 안녕하십니까. 임성원 소장입니다. 오늘은 사성제에 이어서 그 사성제의 마지막 고진멸도의 도에 해당하는 팔정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팔정도의 주제는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모든 것에서 무상고 무아를 보라. 이것이 이제 팔정도의 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팔정도가 뭔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정도는 뭐 이것도 한자로 된 말이니까 그냥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그리고 정정진, 정념, 정정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은 이제 똑바로 봐라, 생각을 똑바로 해라, 말을 똑바로 해라, 행동을 똑바로 해라, 생계 유지를 똑바로 해라, 올바른 생계를 유지해라. 그리고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정진해라. 그리고 똑바로 알아차려라. 그리고 올바른 청정을 가져라.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8가지 정도인데 전부 이제 바를 정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르게, 똑바르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관문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른 게 뭐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직장 상사나 선배나 하여튼 뭐 어떤 사람이 저보고 야 똑바로 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번뇌가 오죠.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그 이제 팔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뭐 똑바로 해라 이렇게 바르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가 바른지를 알려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불교가 조금 이제 불교에 대해서 낯설고 어렵게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 옳은 것인가 이런 데 대한 좀 그렇게 명확하진 않아요. 또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많은 해석이 있어서 좀 헛갈릴 수가 있는데 뭐 크게 봐서 이제 무엇이 옳은 것이냐에 대한 컨센서스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옳다라고 하는 것은 중도다. 정도란 중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중도는 뭐 2분의 1을 말하는 것이냐, 뿜빠이를 말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양극단을 배제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역시 뭐 가운데를 말하는 거냐, 둘 중에 가운데를 말하는 거냐, 이런 이미지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중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붓다 시절에 보면 어떻게 보면은 자유에 이르는 수행의 방법을 놓고 뚜렷한 실체가 있는 방법론들에 대한 뭐랄까 선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모든 수행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삶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이제 평화나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힘들 때는 우리를 이제 좀 마취시키는 짓을 하잖아요. 술, 담배, 뭐 섹스, 도박, 마약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거는 뭡니까? 나라는 생각을 잠시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데 다른 거죠. 이제 그거 오래 하면 사람이 망가지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 쾌락으로 가냐, 아니면 이제 요게 보면 이게 19세기의 인도의 이제 고행주의자들에 대한 사전이고 자세히 보면 뭐 뻘거벗고 이런 것보다는 쇠못 위에 지금 올라서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이 몸에 대한 입장이 있는 겁니다. 이 몸을 인생이 뭐 죽으면 끝인데 즐기고 살자. 그럼 쾌락주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니야 이게 몸이 모든 그 문제의 근원이야. 몸을 조지자. 이렇게 해서 몸을 그렇게 혹사하고 학대하고 굉장히 고행주의죠. 그래서 이 몸을 주제로 삼아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이제 생각이 쾌락주의와 고행주의 이렇게 되겠습니다. 부처님은 이제 이걸 다 해봤죠. 이 카필라성의 왕자로 있을 때는 온갖 쾌락에 다 젖어 있었고 해봤고 그리고 이제 또 6년 동안 고행을 석가 고행상 있잖아요. 이 갈비뼈가 다 드러나고 눈이 휑하고 백가죽이 등가죽에 달라붙은 그런 고행이 있잖아요. 근데 그 둘 다 아니라고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래서 중도다. 이런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관념적이거나 개념적인 말이 아니고 실체적인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뭐 제가 그림을 찾다 보니까 뭐 그리스 쪽 그림인데 이 아카데미에서 사람들이 막 치열하게 토론을 하거나 즐겁게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뭐
어떤 이제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정신에 대한 우리의 그 마음에 대한 입장도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이 정신을 잘 쓰자, 사용하자, 이성과 논리와 이런 것을 토론을 통해서 다듬고 글을 쓰고 읽고 이렇게 해서 다듬자라고 정신을 쓰자는 쪽이 있고, 정신이 문제야, 온갖 망상에 들끓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아예 생각을 없애자 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공부하는 쪽이고, 공부해서 말과 글로 토론하고 논쟁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찾아가보자 하는 쪽이고, 이쪽은 그쪽은 길이 아니야, 아예 생각을 없애야 돼. 그래서 무념무상, 나중에는 뭐 감각도 없고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는 이제 그 상태까지, 이제 그 상수멸이라고 하는 상태까지 삶에 깊이 빠져서, 근데 사실은 이제 여기까지 들어가면 의식 수준에서는 혼수 상태가 별로 다르지가 않거든요. 이 상태는 뭘 살 수가 없거든요. 존재만 하지. 그러니까 이제 붓다는 어렸을 때 이제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또 출가에서는 비비상처정이라고 하는 최고 수준의, 그리고 스스로는 멸진정이라고 하는 최고 수준의 산매까지 경험을 해본, 닦아서 이룬 사람이잖아요. 붓다 입장에서는 하나, 둘, 셋, 네 개 모두가 이제 칼라로 되어 있는 것은 카필라성의 왕자로 있을 때 다 경험한 것이고, 그리고 출가에서는 명상산매와, 그러니까 산매와 그리고 이 고행을 다 해본 것입니다. 근데 다 해봤는데 붓다가 봐서는 아니다. 그래서 양극단을 배제하고 중도로 가자. 이게 이제 중도고, 이 중도가 발을 정자로 쓰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팔정도라고 쓰고 팔중도라고 읽어도 됩니다. 어쨌든 이 발을 정자는 중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케이 뭐 정도, 중도, 좋아. 그러면 그럼 도가 뭐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을 텐데, 이때 도라고 하는 것은 딱 느낌이 오죠. 뭐 도가도 비상도 그런 의미의 그 형이상학적인 도가 아니고, 이건 이제 메소돌로지,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딱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그럼 도가 뭐냐? 이제 도는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도를 인도에서는 막고라고 하는 것이고, 막고, 거버리는 아닌데, 막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막가라고 하는 것은 아가 되면, A가 되면은 복수형입니다. 근데 막고라고 하는 것은 단수형입니다. 근데 8개잖아요. 방법이 8개잖아요. 근데 단수로 표현을 합니다. 그건 이제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막고, 이 길, 방법, 이런 것은 결국 그 목적은 고의 소멸이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8가지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은 방법이지만, 팔정도라고 하는 것은 뭐 똑바로 살아라 이런 방법이지만, 똑바로 살면 도를 얻는다, 그런 방법이지만 또 결과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도가 완전해지면, 깨달음에 이르면, 그 다음에 완전히 닦여지면 그렇게 완전히 똑바르게 사라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과정이자 결과고 수단이자 목적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융합되어 있다, 하나로 융합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특징이 하나 있고, 두 번째 특징은 이제 8개잖아요. 근데 이 8개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또 서로를 지지하면서 서로를 상승시켜 주면서 8개지만 사실은 하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팔중도에 대해서는 아주 이미지가 거의 정해져 있죠. 이런 그 수레바퀴의 바퀴살이 8개인데, 이 8개가 모두 잘 맞아야 수레가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8개지만 수레바퀴라는 점에서는 하나를 구성하는 것이고, 또 이 방법이지만 이 수레바퀴는 이제 실어 나르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근데 이 수레바퀴가 완전해진 수레바퀴는 그냥 굴러가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수레바퀴에 비유를 합니다, 팔정도를. 그래서 이제 이미지는 이렇고,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팔정도의 8가지는 뭔가. 그래서 이제 이 수레바퀴에 이제 8가지 이제 그 내용이 붙게 되는데, 이제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정견입니다.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정견도 마찬가지죠. 그럼 중견, 극단적인 견해를 뿌리친 진정한 중견은 뭐냐 하는 것은 딱 한마디입니다. 불교의 안경을 쓰라 하는 것입니다.
불교적 관점을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적 관점의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을 뜯어보면 이제 저번에 얘기했던 사성제 8정도를 받아들여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붓다가 깨달은 연기법을 받아들이고 이해해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그 삼법인이라고 해서 그 법의 도장, 즉 이것이 있으면 불교고 이것이 없으면 불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삼법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삼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고, 무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교적 관점을 수용하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라. 그것이 정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견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사성제 8정도 연기법 3법인이라고 하는 불교적 관점을 일단 수용해라. 수용한 다음에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실천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8정도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그러니까 불교적 관점의 수용이라고 하는 것이 정견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그런 관점이 있으면 생각도 똑바로 해라 이런 거죠. 생각을 똑바로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사유 과정, 뭐 어떤 생각을 하고 논리적 결과를 이끌어내고 하는 모든 과정에서 이 아까 이야기한 연기법, 부처님이 발견한 연기법과 삼법인 무상고 무아를 적용해서 사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익이 많이 날 거야,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라고 하는 이 과정 전체에 무상고 무아, 그리고 모든 것은 조건에 인연하여 생겨난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 즉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라고 하는 연기법. 그리고 이 연기법의 중요한 게 뭐였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향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경향성은 우리가 어떤 사물에 부딪혔을 때, 경험할 때 좋고 나쁨을 판별하는 마음, 그래서 좋아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으로 갈라지면서 우리의 모든 괴로움이 시작된다 라고 하는 연기법적인 사고, 그리고 삼법인, 모든 것은 무상하고 괴롭고 그리고 무하다, 실체가 없다 하는 이 얘기를 적용하라는 겁니다. 그 생각에서. 그래서 정견이 섰으면, 불교적 관점이 받아들여졌으면 우리의 사유 과정에서 그런 불교적 관점을 적용하고 활용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불교적 입장에서는 좋은 말 해라, 좋은 말을 해라, 그 다음에 좋게 말해라, 악다구니를 쓰지 말라 이거죠. 그리고 좋게 말할 수 없고 차라리 침묵해라, 이런 것이죠. 왜냐하면 말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내 수행에, 내 영혼을 다듬어 가는데 별로 소용이 없잖아요. 그건 이제 굉장히 현실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불교에서 이 말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불교는 머리를 쓴다든지 말을 많이 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경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망령된 말, 골 때리는 말, 그 다음에 이상한 말, 그 다음에 이 말하고 저 말하는 거,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는 거, 이간질하는 거, 그 다음에 악구, 그러니까 뭐 저주한다든지 이런 거, 나쁜 소리 하는 거, 이런 것들 말로 짓는 업이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깊은 명상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할 뿐더러 깨달음을 방해하기 때문에 본인에게도 안 좋고 타인에게도 좋지 않은 말을 조심하라 하는 게 정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동은요, 정행이죠. 그 올바른 행동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혹업고라고 하잖아요. 미혹하기 때문에, 뭐가 진실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의도를 가지게 되고 그것이 업을 낳고 그 업 때문에 고통을 받고 이제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때 미혹, 혹이라고 하는 어리석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12연기로 보면 경향성, 그리고 어떤 사물에 부딪혔을 때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어리석음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업이 되고 그 업이 이제 괴로움을 낳는다, 이렇게 보는데, 그 정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그 다음에 업이 되는 행동을, 업으로 남아서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삼가해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상식적인 말이지만 쉽게 실천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업을 짓지 않으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평양, 경향성과 그리고 이제 그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이런 부분에서 그것이 이제 없어져야 이게 완전히 업이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행동을 해도 그 행동이 업을 남기지 않는 것인데, 그래서 아까 이것은 수행의 과정이기도 하지만 또 완성된 결과물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가지, 우리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생계를 꾸려가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먹고 살아야 되지만, 될 수 있으면, 혹은 확연히, 해치는 일은 하지 마라. 다른 생명을 해치는 일은 하지 마라. 그 당연히 속이는 일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짓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 사람에게 유익한 일을 해라. 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상식적인 말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상식을 실천하는 게 사실 어렵긴 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만약에 네가 그 수행의 길로 들었다면, 혹은 마음의 평화를 진심으로 구한다고 하면 부지런히 정진해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정진하는 것도 모르고 막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중요하죠. 그걸 이제 불교에서 신과 사로 나누는데, 아까 이야기한 불교적 관점을 수용해서 불교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을 잡는 것, 그것이 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들이대어서 버텨내라. 거기서 계속 치대라. 거기서 물러서지 마라 하는 것이 사죠. 그러니까 심을 하고 살을 해라, 이런 겁니다. 이게 부지런하다는 것은 부단히 자기가 바라보는 곳을 향하여 걸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도보다는 방향이고, 그 속도에서 중요한 것은 물러서지 않는 것, 끝내 버텨서 그 길에 서 있는 것, 그 길을 가는 것,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념이죠. 우리가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팔증도 중에서 이제 핫한 아이템인데, 이 정념이라고 하는 것은 염자가 생각염자도 되고 기억할 염자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정념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수행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잘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영어로 사띠잖아요. 사띠라는 영어가 인도로 사띠라는 말이 이제 되게 유행을 하는데, 이게 또 영어로 표현하는 마인드풀니스죠. 그럼 이게 마음챙김이라는 한글로 번역도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알아차림이죠. 사띠, 마인드풀니스, 정념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념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그 한순간에 알아차리는 순간에 알아차리는 그 대상도 있지만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것에 걸쳐서 몸이 부정하고 느낌은 고통스럽고 마음은 무성한 것이고 여러 가지 개념들, 모든 법은 무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 사념처를 알아차리라는 얘기인데, 그 말은 또 뭐냐면 무상고 무아를 즉각 소환해서, 기억에서 소환해서 그 알아차림의 눈으로, 무상고 무아의 눈으로 사물을 대해라,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념도 사실은 무상고 무아를 수용하는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어떤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무상고 무아가 나의 알아차림에 이제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알아차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마인드풀니스, 사띠, 이런 것들의 핵심이 뭐냐면, 모든 것은 무상하고 괴롭고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정념의 올바른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정이죠. 올바른 삼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올바른 삼매라고 하는 것은 사념청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좋다 나쁘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는 그 감정적으로 좋다 나쁘다 하는 것들에 대한 시비가 없어진 상태. 그래서 이제 그것을 깨끗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념, 그런 생각들을 버렸기 때문에 깨끗해진 상태 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상수멸, 그러니까 느낌도 없고 지각도 없고 느낌도 없다. 그러면 이제 그게 혼수 상태와 다를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혼수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올바른 정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지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덥다 춥다 뜨겁다 차갑다 이런 거 다 알아차려야 되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마음의 동요가 없는 상태, 이것을 올바른 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팔정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8가지 바퀴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각자가 달라 보여도 자세히 보면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 삶의 모든 과정에서 연기법과 삼법인을 수용하고 적용하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계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계라고 하고요. 계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진하고 알아차리고 동요 없는 평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하는 것은 정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올바른 경애와 올바른 사유 이것을 해라고 한다. 이렇게 팔정도는 그러니까 개정해 삼학에 또 흡수될 수 있는 그렇게 정리될 수 있는 그런 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팔정도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팔정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8개지만 개정해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묶일 수 있고 이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바퀴살처럼 돌아간다. 그렇게 점차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불교적인 입장에서 또는 뭐 붓다 입장에서 그거를 이제 철학적으로 이제 굳이 다루어 본다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사성제, 팔정도, 12연기라고 하는 관점은 뭐냐? 철학적으로 보면 붓다가 그럼 형이상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겠냐? 형이상학은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세계는 이런 것이며 이렇게 생겼으며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썰이잖아요. 그거는 증명도 안 되고 경험 능력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추론의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좀 거짓말 같다 혹은 이게 무슨 도움이 되나 이렇게 해서 형이상학은 거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개정해에서 이 정어, 정업, 정명 같은 그 해치지 마라, 좋게 해라 하는 것은 윤리학이잖아요. 근데 윤리학은 붓다는 적어도 그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도와준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오케이 윤리학은 수용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니 해도 그러면 팔정도에서 보여지는 붓다 철학적으로 보면 붓다 철학의 핵심은 뭐냐? 인식론이죠. 붓다 인식론은 모든 것을 열어제끼는 키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괴로움을 붓다가 보기에는 뭐 도덕 윤리 문제나 형이상학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을 잘못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인데 우리가 생각을 똑바로 못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 또 잘못된 생각이 만들어낸 잘못된 행동이 우리를 괴로움으로 끌고 간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붓다는 올바른 인식이야말로 자유로 가는 열쇠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 보면 인식론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다. 그리고 불교가 지혜의 종교, 지혜의 가르침인 이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팔정도 한마디로 하자면 뭐냐? 삶의 모든 것에서 무상고 무아를 보아라. 무상고 무아로 살아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것은 정견에서 시작해서 정견에서 끝나는 팔정도의 어떻게 보면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팔정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